4명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어린이집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한 간이풀장으로 돌진해 물놀이를 하고 있던 어린이 4명이 다쳤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세력이 약해졌지만 전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완전 대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무리 학습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임시로 만든 소형 물놀이장에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집 원생 등 6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80대였습니다. 먼저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한켠에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소형 물놀이장. 난데없이 승용차 한 대가 올라서 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차량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1차적으로 이곳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바로 옆 10여 명의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이 물놀이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애기들 다 스치고 가버렸어. 한마디로. 바람 승부 가보니까는 애기 한 명 깔려가지고 여럿이 들어가지고는 애기 한 명을 꺼냈어. 이 사고로 물놀이를 하던 아파트 내 어린이집 원생 12명 가운데 2살 배기 등 원생 4명과 보육교사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사는 면했지만 나머지 원생들도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40년 운전 경력의 82살 할머니. 주차를 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저기 하려고 내려가는데 그냥 막 쏜살같이 막 내려가지더라고. 거의 약간 내려오고 가는 길인데. 물놀이장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설치했습니다. 보육교사 3명이 함께 있었는데 안전 울타리 같은 시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와 어린이집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부주의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겠지만 운전자가 80대였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담벼락으로 갑자기 돌진하고 출구를 착각해 고속도로 20km를 역주행, 그리고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덮치는 사고까지 올 드러난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운전대를 잡은 이가 고령이라는 점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전라북도에서만 매년 1,3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건 사고율입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 10,000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110건으로 다른 나이대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나서야 관계기관도 대책 꾸리기에 부심입니다. 면허증 자진 반납 캠페인의 한계를 교통비 지원 등의 제도로 메우겠다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1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납을 유도하기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대체 교통편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데다 생업수단으로 차가 필요한 농촌에선 더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 버스도 하루에 4번뿐이 안 들어와요, 여기. 그러니까 아주 힘들지. 이거 읍내만 나가려도 여기서 4km, 5km 정도 되는데. 실제 이미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읍에서 최근 2달간 면허증 반납은 60명에 그쳤는데 그나마 도심에서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허증 반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현재 부산 인근 해상에서 한반도 내륙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도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후 6시쯤 부산 남쪽 해상에 상륙했습니다.
현재 소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 내륙으로 북상하고 있는데 오늘 밤 부산과 대구를 차례로 통과한 뒤 점점 세력이 약해져 내일 새벽 3시쯤 안동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저녁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무주, 진안 등 동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돼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고 동부 내륙과 산간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경상도에 비해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5에서 30mm 수준의 강수와 일부 동부 내륙에는 강풍도 예상되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상보다 태풍의 세력은 약해졌지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은 왔지만 내일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아침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내륙 지역에는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8호 태풍의 뒤를 이어 9호 태풍 렛기마도 경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렛기마가 현재 대만을 향하고 있지만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라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노후 자금을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 책임 투자 원칙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일본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경제적 식민 속국으로 만들려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인 전북은 그 어느 지역보다 극일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와 전라북도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전 지원금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원전 인근 지역에도 지원금을 줘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의 출력이 제한치의 3.6배까지 폭등하는 아찔한 사고 위험에 망치는 물론 크고 작은 구멍 수백 개가 발견되는 등 원전을 둘러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방사선 비상 계획구역 30km 안에 있는 원전 인근 지역의 불안감은 더욱 큽니다. 원전 소재지와 달리 원전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원전 지원금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를 중심으로 고창과 부안 등 전국의 원전 인근 자치단체 15곳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2달 전에는 1차 실무협의회를 가진 뒤 관련법 개정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런 걸 두고 나올 때 아마 이게 중요한 이슈화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는. 전국 10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 역시 원전 지원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부안 군수가 직접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고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힘을 모아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지는 위기감 속에서도 국가 지원은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력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에 있는 불법 폐기물의 처리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 폐기물 3만 7천여 톤 가운데 지금까지 15%인 5,400여 톤만 처리됐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전국에 있는 불법 폐기물을 올해 말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 근로자들이 오늘 남원시청 앞에서 도로공사의 집단 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요금 수납원 30여 명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간접 고용과 다름없는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수납원 1,500명을 해고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 노력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무리 학습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폭염 속에도 고3 교실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여름방학도 있고 쉴 틈 없이 공부에 매진합니다. 수능까지 남은 시간은 100일. 지금까지 해온 것 못지않게 남은 100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은 100일 동안에는 이제 지금까지 틀렸던 것들 위주로 해서 오답 노트도 작성해보고 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 또 어느 부분이 헷갈리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자신에게 맞는 공부 전략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약한 영역은 기출문제로 핵심을 파악해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수능 시간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주간 단위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 지망 대학에 맞게 맞춤형 공부를 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대학의 수능 후 영역별 선택과 집중을 고려를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연계율이 높은 EBS 교재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변형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 공부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와 집중력 유지. 전문가들은 다음 달 수시 모집이 시작되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능 때까지 입시 전략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전한 전북혁신도시에 호남권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은 한지와 조선시대 방각본 등 역사적 자산과 한지산업진흥원과 고전번역원 등 출판 관련 시설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활용해 호남권 출판 거점으로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회 전북국제청소년 문화체육 한마당 행사 개막식이 오늘 전주대학교와 우석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모레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중국, 미국 등 12개 나라의 청소년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공연 관람과 태권도 교육 등 다양한 문화 스포츠 교류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9 전주 가맥축제가 모레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합니다. 오는 10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 콘서트와 장기자랑, 가맥 클럽 파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지난해 가맥축제에는 국내외에서 10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남원시 산동면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55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